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Somebody help! Somebody help me! 위기에 빠진 사람은 구출해야겠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히어로가 되는 상상을 해보곤 하죠. 과연 그들의 능력은 어디까지 현실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히어로입니다. 아무나 영웅이 될 수는 없겠죠.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외모. 왜 히어로들은 지구를 지키기에도 바쁜 마당에 마침 멋지기까지 할까요? 두 번째, 풍족한 재산. 몇몇 부자를 제외하고는 변변한 직업도 없는데 자원봉사하듯 사람들을 돕기만 하면서 도대체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슈퍼파워. 타고난 그들의 능력이나 혈통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러울 따름이죠.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한숨을 쉬기엔 아직 이릅니다. 필수 조건이 없이도 활개를 치고 다니는 히어로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스파이더맨입니다. 히어로는 원래부터 잘난 선천적 영웅과 노력 끝에 혹은 우연히 영웅이 되어버린 후천적 영웅으로 나뉩니다. 스파이더맨은 대표적인 후천적 영웅이죠. 심지어 아이언맨이 제대로 된 수트를 주기 전까진 구멍난 쫄쫄이 수트를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기워가며 생활했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영국의 한 영화 잡지가 소개한 슈퍼히어로 재산 순위에 따르면 스파이더맨의 재산은 약 0.5달러와 과자 한 봉지가 전부로 슈퍼히어로들 중 꼴찌였죠. 공부는 그럭저럭 잘했지만 가난하고 왜소하며 좋아하는 건 오직 춤뿐이었던 천상춤꾼 피터 파커는 어떻게 위대한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우연히 한 연구소를 방문했다가 방사능에 노출되어 유전자가 조작된 슈퍼거미에 물렸죠. 고작 거미에 물리는 걸로 히어로가 되었다니 믿어지십니까? 거미가 피터를 물었을 때 거미의 유전자가 피터의 세포에 주입되었고 그로 인해 피터가 거미의 형질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형질 전환. 1928년 영국의 세균학자 프레드릭 그리피스가 최초로 발견한 형질 전환은 특정한 DNA가 한 생명체의 유전체 내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1944년 캐나다의 유전학자 오스월드 에이버리에 의해 형질 전환의 매개체가 DNA라는 게 밝혀졌죠. 형질 전환을 통해 당뇨병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슐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처럼 복잡한 생물이 거미에게 물렸다고 해서 거미와 같은 특성을 갖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거미에게 물리면 응급실에 갈 수 있죠. 비정상적인 혈액 장애나 급성 신장 손상, 황달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거미의 톡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과도하게 땀이 배출될지도 모릅니다. 굳이 슈퍼파워가 발현된 경우를 찾아보자면 2011년 미국 조지아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었죠. 브라질 떠돌이 거미에게 물린 이후 부작용으로 4시간 동안 비아그라와 동일한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고개 숙인 남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미의 축복이었겠죠. 어쩌면 평소 소심한 성격의 피터 파커는 거미에 물린 후 발생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2010년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진은 스트레스가 잠들어 있는 유전자를 깨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체내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물질을 파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에서 유전자 자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해내기는 쉽지 않겠죠. 가장 비현실적인 부분은 거미줄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무려 3번이나 재탄생했던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능숙하게 찐따 연기를 해낸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은 별도의 장비 없이도 거미줄을 뽑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거미는 거미줄을 뽑아내기 위해 손목 대신 복부의 밑면, 즉 항문 전방에 있는 방적돌기라는 기관을 활용합니다. 중지와 약지만 멋지게 접으면 거미줄이 나가는 게 아니라 대장 내시경 바지를 입고 물구나무 서서 힘겹게 거미줄을 뽑아냈어야 했죠. 다행히 다중우주의 다른 스파이더맨들은 웹슈터라는 거미줄 발사기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미줄은 적을 제압할 만큼 튼튼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녹아 없어져야 하죠. 과연 어떤 성분으로 피터는 거미줄을 만들었을까요? 답은 영화 속에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피터가 끄적거리는 노트를 통해 우리는 거미줄 용액의 성분을 추측해볼 수 있죠. 오타가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노트엔 살리실산, 톨루엔, 메탄올이 등장합니다. 살리실산은 해열 및 진통작용을 하며 피부 질환을 치료하거나 방부제로 쓰이죠. 스펠링을 틀린 톨루엔은 향기로운 냄새를 가진 투명한 무색 액체로 항공연료나 자동차 연료 제조에 사용됩니다. 메탄올 역시 에탄올과 비슷하나 부동액이나 연료로 자주 쓰이는 화학물질이죠. 확실한 건 영화 속에서 거미줄을 만들 때 쓰이는 몇 가지 재료만 봐도 거미줄이 얼마나 위험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독 데미지, 기본 장착, 심지어 이렇게 유독한 화학물질을 수업 시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몰래 합성하는 모습을 보면 친절한 이웃이 되기 전에 우선 친구들을 배려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또한 거미줄을 웹슈터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락스통 등에 활용되는 내화학성이 강한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쓰길 권장합니다. 당연히 자외선으로 인한 광분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좋은 갈색 계통의 용기를 활용하면 좋겠네요. 방적돌기 혹은 웹슈터에서 나오는 냉독성 거미줄로 싸우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뉴욕 고층 빌딩 사이를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악당들을 포박하기도 하죠. 실제 거미줄에도 이런 힘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한 결과 거미줄의 주요 단백질인 스피드로인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스피드로인은 치밀한 구조의 분자가 연달아 붙어있는 나노 결정체 구조로 이 구조 덕분에 버티는 힘이 강철과 비슷하며 가해지는 힘의 강도와 속도에 따라 점성과 탄성도 달라지죠. 심지어 거미줄은 가느다랗지만 절대 꼬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여러 가닥의 거미줄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거미를 찾기는 보통 어렵고 다른 동물에 삽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미 대신에 염소의 유전자를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 스파이더맨 대신 스파이더 염소로부터 인공 거미줄을 만들어냈죠. 염소 젖에서 거미줄 단백질 추출에 성공! 평행우주에만 다른 형태의 스파이더맨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우주에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스웨덴, 중국, 스페인 공동연구진은 거미의 몸을 본떠 만든 유리관으로 인공 거미줄을 만들기도 했죠. 국내 과학자들 역시 질 수 없습니다. 거미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 실제 거미줄과 비슷한 강도의 고강도 거미 실크 단백질 합성에 성공했고 거미줄 한 가닥의 무게보다 무려 68배 무거운 물체를 끌 수 있는 인공 거미줄도 개발했죠. 스파이더맨이 보유한 또 다른 슈퍼파워는 중력을 거스르며 벽을 타고 돌아다니는 능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반데르발스 힘 덕분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세계에서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의 배치가 대칭적이지 않거나 주위에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불균형으로 인해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죠. 거미의 경우 다리 끝에 부처럼 생긴 강모라는 털이 있는데 이 녀석 덕분에 반데르발스 힘이 생깁니다. 피터의 손끝과 발끝에도 비슷한 털이 있겠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벽을 기어오르는 225종의 동물을 분석한 결과 스파이더맨처럼 무거운 사람이 벽에 붙어있으려면 발이 엄청나게 크고 몸 앞면의 80% 이상이 끈적거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무게가 무거울수록 벽에 닿는 면적이 커야 제대로 붙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발의 크기가 몸 전체 표면적의 40%는 되어야 합니다. 손가락 하나만으로 몸 전체가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거미만큼 벽을 잘 타는 생명체는 개코, 도마뱀입니다. 발바닥 밑면에 셀 수 없이 많은 솜털이 있는데 그곳에 난 수십억 개의 미세한 털 덕분에 반데르발스 힘이 생겨 자유자재로 어디든 기어다닐 수 있죠. 2014년 미국 스탠퍼드대 대학원생 엘리엇 호키스가 이를 본따서 만든 장갑으로 유리벽을 오르기도 했으니 아마 스파이더맨은 거미보다 개코, 도마뱀에게 물리는 것이 낫습니다. 거미줄에 매달려 진자운동을 하며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는 스파이더맨처럼 거미도 거미줄의 장력과 바람으로 무려 수천 킬로미터까지 이동하기도 하죠. 파나마나 페루에 서식하는 겹거미는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면 무려 93%가 추락 방향을 바꿔 안전한 곳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 덕분에 첨단 과학과 결합하게 되는데 바로 낙하와 활공을 반복하면서 더 빠르게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웹윙이죠. 비행하는 방향에 반대로 부는 바람인 상대풍에 대해 바람을 받는 각도인 받음각을 낮춰서 저항력은 줄이고 속력은 높이는 것입니다. 어차피 맨몸으로도 강력한 스파이더맨 대신 호크아이 선배님 좀 챙겨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주변의 위험을 미리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스파이더 센서, 즉 피터 찌리릿은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실제 거미는 대부분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대신 인간의 채모와 비슷하게 감각모라 불리는 다리털을 갖고 있는데 각기 털 하나하나마다 자극을 받는 신경 말단이 존재하죠. 풍성한 감각모를 적극 활용해서 공기의 흐름이나 거미줄의 장력 변화를 촉각으로 인지합니다. 스파이더맨도 몸에 털이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쫄쫄이 혹은 스파이더맨의 슈트는 생각보다 성기게 제작되어 감각모가 밖으로 나와 있어야겠죠? 수트 내놔. 수트 없인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면 더욱 수트를 가질 자격이 없는 거야. 과연 일반인도 수트만 입으면 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요? 스파이더맨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꿈의 신소재인 그래핀이 활용된다면 적어도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찢어지지 않는 전투복을 입을 수는 있겠죠. 최근 하버드대 생체모방공학 연구진은 입기만 하면 걷거나 뛸 때 힘이 덜 들게 도와주는 엑소수트라는 웨어러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방사능 거미에 물려 히어로가 된 스파이더맨, 그만큼 방사능은 많은 히어로의 탄생에 도움을 준 1등 공신입니다. 녹색 귀염둥이 헐크도 개봉할 때마다 망하는 판타스틱 4도 결국 방사능 덕분이죠. 실제로 방사능에 피폭되면 초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은 적절한 강도로 사용되면 의료용으로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대량의 감마선은 세포를 손상시키며 이후 회복된다고 해도 암처럼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가 생길지도 모르죠. 따라서 브루스 배너 박사나 이름을 말해도 다들 모를 판타스틱 4 멤버들은 히어로로 활동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체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통해 얼마나 위험한 영역인지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환경에도 살아남은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노코커스 레디오듀란스 등판. 지구상에서 방사선의 가장 내성이 높은 미생물이죠. 이 녀석은 방사선으로 파괴된 DNA를 다시 연결시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사능과 관련된 영웅들도 어쩌면 이런 미생물로부터 시작된 과학적 결과물이 아니었을까요?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에게 넘긴 인공지능 안경 이디스는 Even that I'm the hero라는 문장의 약자였죠. 요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과학적 오류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대에게 서둘러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역시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